놀라운 현장입니다. 이게 판넬로 집을 지어서 판넬로 지어서 위에 석재를 붙인 건물이에요. 이게 돌집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이 현장이 저희가 다 가장 궁금해 하는 현장인데요. 안 보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요래야 뭘 붙이거나 이 위에 할 때 요 육각볼트가 나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요게 이분이 특허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샌드위치 판넬에는 주의사항이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노하우가 필요해요. 요 판넬집으로 질 때. 가장 먼저 말씀드리면 하부에요. 요렇게 요 걸레 바지, S자 걸레형 바지를 해서 밖에서 안에서 물이 절대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접어서 여기는 니은자로 접히고 여기는 기역자로 하나가 이렇게 접혀서 올라간 겁니다. 혹시 판넬 지을 때 이거 놓치시는 분이 많아요. 네, 이번 주 영상은요, 또 판넬 시공하는 현장을 제가 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판넬 건축으로 해서 벽에 붙여놓은 현장을 제가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좀 실수할 수 있는 일들을 영상을 찍으면서 좀 담았습니다. 특히 이번에 나간 게 좀 많아요. 한 400 몇 회배가 굉장히 작은 건 아니에요. 2층 건물인데요. 1층 밑에까지는 좀 붙이셨는데 그 위에 셀프로 하기 버거워서 이제 저희 그 전문으로 시공하는 사람이 붙어서 일을 했는데, 거기 시공하는 어떤 방법들이나 내용을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먼저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 제가 영상 요 밑에다가 지을레오 건축이라는 전화번호하고 건축 이야기할 때 시공하시는 분 전화번호를 제가 하나를 넣지요. 왜 그러냐면 저랑 관련은 없습니다. 제가 뭐 광고에서 비용 이런 것도 제로고 없고요. 그냥 제가 다니다가 가장 잘 지어서, 그리고 제가 기술을 가장 많이 받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걸 노하우를 받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 번호를 넣었는데, 특히 지울레오 건축은 판넬 건축에는 대단하신 분이에요. 특허도 한 30-40개 가지고 계시고 판넬 건축엔 정말 노하우가 많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근데 부탁 하나는 뭐냐면, 정말 지으실 분 있잖아요. 뭐 내년 뭐 말에 지을 거야 이러신 분들은, 그분들도 다 현업에 있으신 분들이라서 모든 걸 상담한다는 게 버겁습니다. 근데 정말 건축을 지어야 되는, 정말 샌드위치나 이런 판넬로 지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분들이랑 얘기하면 편해서 그렇습니다. 왜냐면 판넬 집으로 지으면 외장자재는 그 외장자재로 끝나면 진짜 안 돼요. 왜냐하면 인장 강도도 높아서, 얘는 쇠라는 건 열에 늘어나고, 우리가 철로도 그렇잖아요. 가다 턱턱턱 거리는 게 뭐 몇 킬로 구간마다 철이 늘어나기 때문에 약간 홈을 줍니다. 그러듯이 판넬집도 항상 그래요. 그걸 염두를 또 해주셔야 돼서 판넬로 지으시면 외장을 거의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스타코플렉스로도 많이 하시지요, 그죠? 그리고 저는 그 중에 이제 이런 돌 이런 걸로 붙이라는 거죠. 여기 옆에 붙였듯이, 이것도 샌드위치 판넬이거든요. 붙였듯이 이런 돌 같은 걸로 붙이라는 뜻에서 제가 이제 이 설명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붙는 벽에 붙일 수 있는 어떤 벽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는 콘크리트 구조물은 좋지요. 뭐를 해도 붙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판넬입니다. 샌드위치 판넬이라든지 우레탄 판넬이라든지 판넬집이에요. 이 판넬집에 붙이는 것도 이제 기술이 돼서 다 짓습니다. 거의 많이 합니다. 그리고 ALC 블럭집이에요. ALC 블럭집은 제가 지금 공부 중입니다. 테스트하고 공부하고 테스트하고 이러면서 나가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 제가 이제 어떤 내용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같이 공부를 하고 일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샌드위치 판넬, 우레탄 판넬 특징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또 영상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시공하다가 에러가 걸려서 이렇게 다시 딴 분들이 시공하는 현장을 제가 영상을 가서 찍었고요. 그리고 시공 다 되어진 건물,
시공 다 되어진 건물을 영상을 넣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제법 긴 것 같아요. 그래도 집을 지으실 계획을 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형님, 제가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샌드위치 판넬이나 이 판넬집을 선호한다든지 판넬집을 좋아한다든지 이런 개념은 없어요. ALC 블럭집이 좋다라든지 콘크리트 구조물이 좋다라든지, 이건 좋고 나쁘고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건 천상 지으시는 분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넬집을 짓고 나서의 고민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같이 연구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같이. 왜냐면 저는 다수의 경험들이 많아서. 그리고 판넬은 요즘은 이제 1층, 2층까지입니다. 2층까지는 다 석재, 이런 스톤 파벽도 이런 걸 붙입니다. 붙이고 나서는요, 이게 판넬로 지은 집인지 레미콘으로 지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은 집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레탄 판넬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지을레오 건축은 정말 FM대로 잘 하십니다. 판넬 건축에는 정말 대가입니다. 제가 배울 것도 정말 많고. 그분은 그 벽에 붙이는 그거 제가 영상에 넣어드려요. 벽에 고정시키는 방법도 좀 특수하게 사용을 합니다. 일반인이랑 틀리게. 우선은 회원님, 판넬을 지으실 때 조금 여유 있으면 우레탄 판넬 계열로 가시면 조금 좋습니다. 판넬은 총 3종류로가 분리가 돼요. 하나는 우레탄, 하나는 글라스울, 그리고 하나는 샌드위치 판넬. 일반적으로 아는 게 그렇습니다. 저도 아는 게 그거고. 근데 판넬 집으로 지으실 때 참고 말고요, 판넬 집으로 지으시고 그 위에 뭐 돌이라든지 파벽돌이라든지 이런 걸 붙이고 싶은 분들은 조금 고려할 사항이 뭐냐면, 고가 좀 높다고 하면 비싸도 우레탄 계열로 가시는 게 좋기는 해요. 근데 지금 뭘로 짓든지 문제 있는 현장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냐면, 요거는 샌드위치 판넬이잖아요. 뭐 아주 가볍죠. 어제 샘플을 가질러 제가 지을레오 갔다 와서 그럽니다. 요거는 이제 우레탄 판넬이에요. 이건 우레탄 판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요것도 샌드위치 판넬이에요. 나중에 집을 돌이라든지 이런 걸 붙이실 때, 특히 저희가 개발해드린 이 돌 있잖아요. 이게 11mm입니다. 이 돌을 붙입니다. 이제 판넬에 이렇게. 그러면 이런 벽같이, 저거는 비슷한 다른 자재지만 샌드위치 판넬이 이렇게 돌 건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 특히 이 넓은 돌을 붙이고 싶으신 분들은 건물을 지을 때부터 하나 고려사항이 뭐냐면, 요 판넬이 쇠 두께가 있어요. 이걸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이건 잘 안 보이시겠지요? 요 판넬, 요 판넬 요 두께가 있습니다. 요 두께가 요게. 그리고 샌드위치 판넬, 이건 막 샌드위치 판넬이에요. 제가 현장에서. 요 두께가 있습니다. 여기. 이 두께가요, 얘는 0.34 정도 됩니다. 0.3이라고 하나 그래. 얘는 우레탄 판넬은 구조적으로 0.78 정도 되는 걸 씁니다. 왜냐하면 얘를 붙일 때, 압축할 때 변형이 오는 걸 막기 위해서 이 판을 두꺼운 걸 써야지 돼요. 그리고 샌드위치 판넬도요, 마찬가지로 0.78 조금 큰 게 있어요. 기존 사이즈보다. 그래서 돌이라든지 아니면 판넬집을 짓고 외장 자재를 그걸로 붙이고 싶다고 하면 조금 두꺼운 걸로 특수 주문해서, 공장들이 다 있다고 하니까 주문해서 그걸로 지으시는 게 조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0.3짜리인데 하고, 샌드위치 판넬은 특징 아시죠? 뭘 붙였을 때 요놈이랑 돌이랑은 절대 안 떨어집니다. 지금 접착 기술이 그만큼 발달됐어요. 근데 요놈이 문제가 아니고, 이 안에서 샌드위치 판넬이랑 얘가 이렇게 분리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석재를 붙일 때는 여기를 육각볼트를 박잖아요. 박을 때 항상 넓은 마샤 같은 거라든지, 제가 영상에 넣어드려요. 지을레오에서 하는 거는 그분이 그 특허까지 내셨을 거예요. 아마 정말 잘합니다. 그거 접착면을 넓게 해서 붙이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얘가 떨어지거나 그럴 확률이 없습니다. 근데
어차피 시험강에 얘를 다 구간 봤기 때문에 이게 뭐 또 이 철판이 떨어지고 이러는 거는 그간 보진 못한 것 같아요. 대신에 뭐죠? 스타코플렉스나 이런 벽들은 한편으로는 또 위험한. 근데 이 샌드위치 판넬 건축을 하시고 나서는요, 외장 자재를 꼭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개관 소리도 납니다. 판넬이 낑기는 소리도 한편으로는 난다고 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태양빛을 바로, 이 벽이 쇠가 태양빛을 바로 받아버리면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겨울 되면 수축이 되고 밤 되면 수축이 되고, 그래서 창고로 짓는 건 상관없지만 주거용으로 지을 때는 외장을 꼭 스타코 플렉스 계열로, 스타코 계열로 하시든지 돌을 붙여서 1차 차단을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서두가 너무 길어도 항상 일요일 영상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영상이라 일요일 날 영상을 넣습니다. 저는 일요일 날 영상 넣고 나서는 유튜브에서 히팅수가 푹 떨어져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조금 설명하면 안 돼요. 완전히 이해를 시키셔야 돼서 이렇게 합니다. 현장에 쭉 내와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리고 이 판넬에 ALC 블록도 그렇고요, 판넬에 붙이는 게 돌 같은 걸 붙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붙이는 자재를 저는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대한 기술을 계속 더 습득하고 노하우를 같이 우리 회원님들이랑 공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벽에 붙이는 자재를 한번 설명드리고, 시공하는 현장 영상이랑 지금 건물 다 완공 지어 놓은 건물이 있어요. 그거 영상을 같이 넣어 드릴게요. 벽에 붙이는 자재는 첫 번째는 요 큰 겁니다. 요거는요, 시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1층에 옥탑 있는 거는 셀프 시공이 가능하나, 그거보다 높은 경우는 요 돌은 셀프 시공하기가 힘들어요. 돌을요 요렇게 얇게 캐오는 겁니다. 타일처럼. 요거는 타일을 붙였던 거예요. 참고로 요게 벽에 붙일 수 있는 자재고요. 예전에 영상도 있지만 요 스톤 파벽돌 그레이입니다. 요것도 판넬 건축에 쓰일 수 있는 자재입니다. 네, 이것들이 판넬에 붙일 수 있는 자재들입니다. 본드를 이용을 해서 판넬에는요 그냥 본드로 붙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희 다용도 본드 독일 걸로 붙이시는 게. 요게 그레이고요, 요게 화이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주문 발주예요. 나머지들을 붙이고 싶다고 하면 요건 한 20일 넘게 기다려야 되는데, 요게 상시 재고가 있고 셀프로 붙이기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하나 붙여서. 큰 판은 사실 셀프로 붙이기는 1층이 넘어가면 좀 버거워요. 요것들이 판넬에 붙일 수 있는 자재들입니다. 또 저는 그걸 계속 연구해 오고 있는 거거든요. 판넬집에 최고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이지요. 지을래요 해서 직접 지은 건물인데요, 아직 다 완성은 안 됐지만 이게 판넬 건물에다가 외장재를 붙인 겁니다. 판넬이라는 건 뭐 여러 종류가 있지요. 지금 이분은 대부분의 우레탄 판넬로 지으시고요, 그라스볼이라는 반도체 회사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도 지으시고, 그렇게 해서 요게 판넬집으로 지은 어찌 보면 정통입니다. 그래서 판넬로 구상하시는 분은 높지요. 이렇게 안에 구조도 그렇고요. 아마 판넬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지을레오가 정말 제가 있으면서도 노하우가 굉장히 많으신 분입니다. 요걸 벽에다가 이렇게 판넬에다 이렇게 다 붙이고요, 매질을 넣어서 석재 건물 같이 이렇게 건물을 지은 겁니다. 안에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분 특징입니다. 요게 특허도 계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요게 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안으로. 그래서 외장자재 붙일 때 편합니다. 그리고 접착면이 여기도 이쪽도 마찬가지 이렇게요. 이렇게
판넬이랑 밑에 접치는 접착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판넬이 떨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사실 판넬로 붙이면 판넬이랑 붙이는 자재랑 떨어질 확률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판넬이랑 안에 있는 폼이 있죠. 우레탄이면 우레탄, 샌드위치면 샌드위치 판넬. 그거랑의 어떤 결합도도 높여줘야 됩니다. 시공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여기 지울레오가 막 시공의 노하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 실내도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제부도 쪽입니다. 여기에 건물이 조금 있다 몇 동을 지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안에는 요건 화산석이랑 골재로 해서 만든 건데 이렇게 이게 대부분의 이분은 집을 지으실 때 물을 습수를 할 수 있는 조금 물을 빨아들였다 뱉을 수 있는 내장재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건물에 사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샌드위치 판넬로 지었고요. 여기 보면 보드 있잖아요. 요 안에 샌드위치 판넬 안이랑 요 보드랑 항상 공간이 좀 확보가 돼줘야 결로나 이런 거에서 조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샌드위치 판넬에 뭘 바로 외장재를 바르는 게 아니고요. 약간 거기다 테두리를 두고 바람막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방도 이렇게 인테리어 아직 다 안 끝났는데요. 제가 잠깐 찍어간다고 해서 들어온 겁니다. 샌드위치 우레탄 판넬이죠. 이분은 다 우레탄 판넬이나 그라스월로 지으니까 또 2층으로 올라가는 거는요. 이렇게 2층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다락까지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면 또 나만의 공간 이렇게 꾸며놓고 2층이 또 넓습니다. 이번 여기 열어드리면 이게 또 베란다 겸 방인데요. 이렇게 카페 여기서 차 한잔 먹을 수 있을 수 있게 이렇게 이쁘게 지으시는 게 조금 노하우가 좀 많아서 특징입니다. 근데 약간 젊은 세대풍에는 조금 덜 맞을 수도 있겠지만요. 이렇게 건물을 짓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레탄 판넬이나 샌드위치 판넬이나 그라스울 판넬로 전원주택이나 이런 걸 구상하시는 분들은 한번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보여야 됩니다. 요 집도요 판넬 건축이고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요 집도 판넬 건축이고 요 집 지을 때부터 다 제가 있었거든요. 같이 요 집 지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기 지금 들어와서 사시는데 이분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집에 냄새도 안 나고 정말 난연도 잘 되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오래됐어요. 요 밑에 있는 것들도 다 지으신 건데 그러니까 10년 이 땅이 그 정도 됐습니다. 그때부터 짓는 거고 요거는 지금 농막 지으시고 있는 거예요. 요게 다 판넬로 짓는 건데 판넬 쪽에 노하우는 워낙 많으신 분이라서 나중에 제가 전화번호도 밑으로 하나 연결해서 넣어 드릴게요. 혹시 요게 다 우레탄 판넬입니다. 여기 있는 게. 그래서 우레탄 판넬이 있어서 좀 싸게 지으시는 거고 일반 샌드위치 판넬이랑은 상대가 안 되지. 우레탄 판넬이랑은 어떤 품질이나 이런 게. 그리고 벽에 붙일 때는 이 우레탄 판넬은 보통 0.78mm 됩니다. 쇠 두께가. 그래서 붙이기도 용이하고 잘 떨어지지도 않고 여기서 보니까 이게 지으신 건물들이 다 보이네요. 여기가 제부도 앞인데요. 이거를 파시기도 한다는 게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분이랑 샌드위치 판넬에 대한 어떤 얘기를 참 많이 하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대부분의 아내들은 나무를 이렇게 짓습니다. 옥상에 가서 진짜 경관이 이렇게 여기가 다 여기를 지으셔서 파신다고 하는데 아직 여기는요 지을레오에서 짓는 건물입니다. 이런 판넬집으로는 이 지을레오 사장님이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노하우가 많습니다. 판넬집은 강추예요. 경기 남부에서 판넬집 구상하시면 제가 전화번호를 밑에 넣어드릴 테니까요. 그쪽으로 하시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레탄 판넬로 지은 집이에요.
그리고 이 건물의 가장 큰 특징이, 이건 사장님만 하는 방법인데요, 요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요래야 뭘 붙이거나 이 위에 할 때 요 육각볼트가 나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요게 이분이 특허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샌드위치 판넬에는 주의사항이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노하우가 필요해요. 요 판넬 찌부러질 때. 가장 먼저 말씀드리면 하부에요. 이렇게 요 걸레 바지, S자 걸레형 바지를 해서 밖에서 안에서 물이 절대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접어서 여기는 니은자로 접히고 여기는 기역자로 하나가 이렇게 접혀서 올라간 겁니다. 혹시 판넬 지을 때 이거 놓치시는 분이 많아요. 이거 이렇게. 그래서 건물은 이렇게 들어가고 이 수평을 잘 맞추는 게 기술이지요. 워낙 제가 지을레오 사장님이 짓는 건물을 많이 다녀서, 그 다음에 우레탄 판넬은 특징이 뭐 어떤 걸 치면 여기 보면 미리수가 커요. 0.78 여기 요 쇠 두께가. 그래서 요게 뭐 어떻게 해야죠? 이게 그래서 단단한 겁니다. 뭘 붙여도 어떤 흔들림이 없고. 이렇게 마감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게 판넬집 중에 하나입니다. 우레탄 판넬은 샌드위치랑은 개념이 완전히 틀리지요. 그래서 아마 이 지을레오 이 사장님이 광고라기보다 정말 집을 잘 짓습니다. 노하우가 많으셔가지고 집을 잘 짓고 또 요 자재들이 좀 있으셔서 혹시 집을 지을 계획 있으시면 정말 괜찮아요. 믿고 하셔도 될 건축 지으시는 분이시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는 지금 2층이고요. 뭐 2층은 1층과 동일하고 굳이 뭐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니까요. 놀라운 현장입니다. 이게 판넬로 집을 지어서 위에 석재를 붙인 건물이에요. 이게 돌집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이 현장이 저희가 다 가장 궁금해 하는 현장인데요. 네, 오늘 영상은요, 맨날 궁금하신 겁니다. 제가 현장을 직접 왔어요. 여기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400캐베가 넘게 들어간 데인데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놓고 저희 400에 800짜리 화강석입니다. 화강석을 붙이는데 이거는 사실 셀프로 붙이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1층까지는 셀프로 붙이시기가 무난한데 그 이상이 되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 현장에 몇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그래서 경험을 조금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건물을 직접 지으세요. 사장님이 저랑 인연이 돼서 그렇게 짓는 건데, 문제되는 것도 제가 지금 얘기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한번 설명드리려고 해요. 여기 보이시는 이 건물이 샌드위치 판넬이 이런 돌 건물로 바뀐다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시공팀이 좀 전문 시공팀이 붙었어요. 그래서 요 시공하는 거, 그 다음에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거를 제가 영상으로 계속 넣어서 찍어 드릴게요. 굉장히 큽니다, 생각보다. 오늘 이번에 부산에서 3층짜리 건물을 도전하시는 분이 있으셔서 이 영상도 조금 같이 보내드리고 공유해 드려야 돼서 조금 찍게 됐어요. 줄눈 넣는 것도 그렇고 석재 시공하는 거에 대부분을 쭉 제가 카메라 들고 영상을 찍어 드릴게요. 이쪽에 필요한 기술을 좀 제가 같이 공유도 해 드려야 되고, 현장은 잘 안 나오지요. 저는 나올 시간이 없어서 못 나오는데, 여기 현장은 제가 좀 어차피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현장 영상을 한번 쭉 담습니다. 네, 하부는 이렇게 그린 펄로 했어요. 샌드위치 판넬에 그린 펄로 했는데 이건 꼭 줄눈을 넣어야 됩니다. 이 줄눈이 현재 여기는 좀 7mm 줄눈인데요, 5mm 줄눈을 넣어도 되고 7mm 줄눈인데, 이렇게 줄눈을 마스킹 테이프로 다 풀리고 나서 넣어야 줄눈이 예뻐집니다.
그래서 건물이 밑에는 TM 저희 그린펄이라는 걸로 돌렸어요. 밑에 요 한 두 단만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포천석 계열로 올렸습니다. 요게 요 보시다시피 샌드위치 판넬에다 지금 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위에서 라인 잡는 거랑 이런 거 한 번을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오신 분들이 베스트 앤 베스트 시공하시는 분들입니다. 자, 요게 위에는 샌드위치 판넬이지요. 지금 붙여 올라가는 겁니다. 요 샌드위치 판넬이 요렇게 돌로 변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마술이지요. 근데 이게 샌드위치 판넬이 일정하게 안 올라가기 때문에 좀 고생을 합니다. 셀프로 하기에는 1층 전원주택은 괜찮은데 이렇게 좀 높은 층을 셀프로 하기에는 좀 버거운 문제가 있어요. 위에 올라가서 주의사항들 몇 개를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돌을 붙일 때는요, 요 코너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노란 줄 보이시나요? 이렇게 꼭 줄을 띄워야 돼요. 근데 건물을 아무리 잘 붙여도 저 끝에는 많이 벌어져 있지요. 아무리 잘 붙여도 요게 수직으로 잘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수직 라인과 여기 옆에 보시면 또 수평 라인 한 층 한 층 올릴 때마다 요 수직 라인과 수평 라인을 꼭 붙여야 됩니다. 그래야 요게 밑에 보시면 밑에는 줄이 좁지요. 근데 가면서 지금 건물이 반드시 안 올라갔다는 건데 이거를 잡아하면서 시공을 해야 되거든요. 위에 가면 더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요 수평 라인, 수직 라인을 이거는 꼭 센터를 잡아 놓고 시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전파해 드린 기술인데요. 시공하면서 여기다가 너트를 요만한 너트를 하나씩 끼워 넣으면 이 너트를 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요게 원래 8mm 너트, 5mm 너트 조그만 거. 그러니까 너트 높이가 5mm 이하가 좋아요. 4mm나 5mm. 현재 요건 한 7mm 정도까지 됩니다. 높은 데는 8mm 정도 되고요. 여기에서 너트랑 요 평화샤를 갖고 요 보이시나요? 너트랑 평화샤를 가지고 수평을 맞춰 나가시면 돼요. 요것도 제가 대한민국에서 말씀드리기 시작한 기법입니다. 그렇게 하고 요 속이 이제 깊어지거든요. 물론 이제 수평이 맞으면 12mm만 있는데 보통 깊어져요. 그러면은 줄눈을 넣을 때 실리콘이 많이 들어가니까 요 백업지를 요걸 넣습니다. 요걸 이렇게 쑤셔서 넣으면은 이렇게 요 위에다가 이제 줄눈을 시공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요 너트를 활용을 해서 아마 올라가면서 높낮이가 틀린 거는 평화샤를 가지고 약간씩 맞춰 나가는 게, 왜냐하면 이쪽은 지금 기술들이 많이 오픈이 안 되어 있어서 잠깐 그 설명을 또 드립니다. 수평 라인을 잘 잡아 주셔야 되고, 요게 딱 벽에 안 붙습니다. 이 정도로까지 틀려요. 수평이 틀려지니까. 그러면 중간에 얘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요게 일반인들이 맞추기가 힘듭니다. 이거는 넣어서 강력 본드로 현재 1차 접촉을 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석재 본드로 다시 한 번 더 보강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띄우는 부분은 너트나 와샤 같은 거랑 같이 뭉쳐도 되고, 나중에 많이 커져요. 그러면 본드를 뭉쳐서 조금 크게 떠발이 비슷하게 본드 쪽은 그렇게 해서 접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평 수직이 요거 코너 같이 여기 같이 이 수평 수직을 못 맞추고 나면 나중에 공사하시기가 너무 힘들어요. 꼭 맞추셔야지 됩니다. 높은 건물에는 절대로 요거 판재, 저희 스톤 파벽돌은 괜찮아요. 조그마니까 잡아 올라가면 되는데, 요건 400에 800 좀 큰 판재는 요 코너를 정말 잘 맞추셔야 됩니다. 여기를 처음에 시공할 때부터 위에부터 밑에까지 줄 하나를 꼭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를 머릿속에 계산을 조금 하셔야지 됩니다. 요 계산이 안 되면은 나중에 많이 뜨는 구간이 생겨요. 지금 여기를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석재 본드를 다 잡은 건데요. 여기 보시면 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떠 있잖아요. 요 부분이 뭐 타일로 하면 떠붙임이라고 하지요. 요 돌을 하나 넣어서 이렇게 다 보강을 했는데,
요 부분이 최대한 적어야 붙이기가 쉽거든요. 공사도 나중에 안정성도 있고. 여기는 처음에는 하다가 지금은 이제 처음에 1층까지는 셀프로 붙이시다가 처음에 센터 이런 걸 못 맞춰서 결국 전문가가 다시 붙었어요. 그래서 수정해서 올라가는데 가장 주의할 게 처음에 붙일 때 수평 수직 라인이 어느 정도 맞춘 다음에 어떻게 붙일지를 구상을 해야 돼요. 이쪽에 와보시면 자, 여기 여기 코너 이게 지금 이제 수직 라인입니다. 위에서부터 지금 요만큼을 처리를 해야 돼요. 너무 많잖아요, 처리해야 될 게. 그래서 처음에 각을 잘 맞추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쪽은 수평 라인이고 요 라인으로 맞춰서 한 줄 한 줄 올라가는 거거든요. 현재는 떠 있는 부분을 에폭시로, 여기는 에폭시 본드로 합니다. 그러니까 에폭시 본드로 하는 공간에는 많이 떠 있는 곳은 에폭시 본드로 해야 돼요. 주제 경화제 썩는 겁니다, 그거는. 근데 1층 같은 건 벽에 바로 붙여서 올라가는 거는 압착 꽉 눌려서 시공이 돼야 되거든요. 이거는 쉘터 본드나 일본 같은 데도 있어요, 그런 본드들이. 쉘터 본드나 그런 때 적용을 하고, 여기 현장은요 너무 그 샌드위치 판넬도 시공이 잘 안 되어 있고 조금 센터가 안 맞아 있어서 에폭시 본드를 안 쓸 수가 없어요. 뭐 한 1.5cm 넘는 공간도 처리를 해야 돼서 돌 하나를 강력 본드로 붙이고 이쪽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데, 자, 요거 한번 돌 하나를 강력 본드로 요놈을 먼저 붙이고 그 다음에 에폭시로 그놈을 또 보강을 해서 여기를 한 겁니다. 여기 한 3cm 넘게 커버를 한 거예요. 3cm 넘게 커버를 해서 이게 현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요 밑에 보면 이제 이렇게 시공이 됐어요. 이쁘지요? 이렇게 시공이 지금 밑에까지 돼 있고, 요렇게 샌드위치 판넬이 요런 샌드위치 판넬이요. 요런 샌드위치 판넬이 요렇게 돌로 바뀌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리얼하게 설명을 드려요. 저번엔 독일 거 설명드렸지요. 주제 경화제를 섞습니다. 섞는 순간부터 본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섞기 전에는 각자의 물질로 있습니다. 요건 이제 석재 본드라고, 이번 현장은 요 석재 본드로 다 합니다. 비벼진 거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비벼서 이제 지금부터 본드 역할을 합니다. 1시간 안에 굳습니다. 이제 이 석재는요, 오늘 이 현장은 요 석재 본드로 시공을 합니다. 자, 주제 경화제는 1대1 배율입니다. 이렇게 1대1 배율로 해서 계속 비벼주면서 색이 두 가지 틀린 게 그 이유예요. 배합이 잘 됐는지. 이거 배합 안 되면 절대 굳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색을 두 가지 색으로 넣는 게 배합이 됐을 때만 약간 그레이색으로 바뀌어요. 보시면 이건 독일 것도 마찬가지고 일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배합이 안 붙으면 절대 경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배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지십니까? 제가 선보일 때랑은 뭔가 틀리지요? 이렇게 해서 이번 현장은 천상이 공간이 너무 넓어서 이 에폭시 본드를 안 쓰고는 버틸 수 없는 현장이라 우리 전문가 사장님들이 이 현장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를 한번 오게 됐습니다. 자, 주제 경화제는 이렇게 쓰는 거고요. 쉘터 본드 압착할 때 빈 공간이 없을 때 여기만 해도 이렇게 이 공간을 다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본드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붙이는 것까지, 자, 붙이는 것까지 올려드릴게요. 여기 수평을 다 잡느냐고. 이번 현장은 이렇게 저희 석재 본드로 시공을 하는 현장입니다. 고마워요.